혼자인 게 편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불을 끄고 앉아있는 밤 TV에선 새해 맞이 타종을 하고 모두들 축하 분위기입니다. 그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익숙하다고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새해 첫날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떠졌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의 느낌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처음엔 시간이 더디게 흘렀지만 달마다 달력을 뜯어 새 달력으로 바꾸는 일은 어느새 금방이 되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된장국을 떠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침묵뿐인 집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마음을 소모하지 않아도 됐으니깐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을 떼면 그녀는 잠시 웃고는 말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입에 익숙하면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주문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익숙하고 편안한 하루가 흔들리는 순간이 종종 느껴집니다. 주말 저녁 TV를 보다가 자신이 피식 웃는 소리가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릴 때 이 공간에 자신 말고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TV를 끄고 라디오를 켜둔 채 남아있던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시끄러운 마음이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게 정말 편한 걸까? 혼자인 걸 정말 원하는 걸까? 갑자기 입이 씁쓸해집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은 오늘의 자신이 세상에 존재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낮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식당가를 지나거나 마트를 가면 누군가와 밥을 먹고 사소한 하루를 나누거나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모습에 눈이 가기도 합니다. 텅 빈 집안에서 텅 빈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정호를 만난 건 새로 등록한 글쓰기 수업이 열리는 문화센터의 작은 강의실이었습니다. 첫날 자리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고 각자의 삶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어서 편하면서도 삭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시간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울림이 좋고 반듯한 목소리에 눈이 갔습니다. 차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수업이 끝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오늘 수업 어렵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말 거는 그가 고마우면서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옆이나 근처에 자주 앉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이면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식사는 하셨나요? 그녀는 답장을 늦게 하거나 짧게 끝냈습니다.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지금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일정이 다해 마지막 수업이었던 날 그가 수업을 마친 후 차 한잔 하자고 말했을 때도 예의상 웃으며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란 게 연락을 끊기에 딱 좋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드라마 속 두 주인공들의 티키타카를 감탄하면서 보다가 문득 정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랑 가장 재미있게 이야기하셨어요? 떠오르는 건 정호의 따뜻하고 신이나 이야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메시지를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연락했다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괜히 의미를 갖게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짧은 문장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어서 미안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은 가끔 차를 마셨고 가끔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서로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호는 성의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멈추면 굳이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 괜찮으세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에 생각해 봤습니다. 왜 대답을 안 했을까? 오랫동안 마음 문을 닫고 외롭지 않는 척,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척,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괜찮냐니. 늘 자신을 외롭게 했던 전 남편. 같이 있어도 외로울 바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더 위안이 되었던 시간들. 지친 그녀는 이혼을 원했고 다른 일들에 에너지를 쏟느라 미안해하면서도 홀가분하게 받아들였던 남편. 외로움을 타는 자신이 상대에게 사랑을 원해서 관계가 깨졌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자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괜찮다는 주문을 계속하면서 살아온 자신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정호에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후의 시간과 사람을 멀리하게 된 이유와 혼자 버텨온 날들까지. 정호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과는 거기까지 인연이었던 거죠. 외로운 것을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선영 씨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깊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스스로 비참한 모습으로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삶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똑같은 하루. 하지만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하루를 들어줄 마음이 생긴 건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늦은 오후 같은 나이에 지금에서야 만난 사랑은 그녀에게 있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닫아두었던 마음을 다시 열어보라는 마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